밀지모자 일당을 필두로 한 해적 측과 세계정부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조차 루피의 진격을 막아서진 못했고 루피는 어인섬에서 피터, 갈링, 이오 등에게 패배한 뒤 성지 마리조아에 붙잡힌 상디를 구출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조아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 레드라인에서 해적 측과 세계정부의 격렬한 항쟁이 이어졌고 루피는 겐타이, 퀘이사, 샴록을 꺾는 활약을 하며 쌍디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지만 조로가 이모에게 패배하며 붙잡히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루피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조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에 아이기스를 따라갑니다. 조로는 성지 마리조아에서 갈린과 이오를 꺾은 뒤 판게아성 내부로 진입하여 상디를 구해내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무가 직접 나서 조로, 로우, 키드를 응징하였고 조로는 이무와의 격렬한 전투 끝에 결국 이무에게 패배하였고 이무는 아이기스에게 조로를 붙잡아두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충성의 방에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마리조아에서 일어난 대결의 여파와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하며 생긴 여파 때문에 성지 마리조아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급하게 조로를 충성의 방으로 옮깁니다. 한편 이무는 세턴이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패배한 뒤 자신이 부여한 권능을 빼앗겼으며 특수한 능력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심 끝에 세턴의 권능을 완전히 회수한 뒤 조로에게 자신의 권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인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 섭리의 눈을 사용하여 조로를 세뇌시킨 뒤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하며 루피와 충돌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쓰러짐에 따라 이무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고 이무는 곧바로 아이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지는 탓에 급하게 롤로노와 조로를 신의 함성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의 분신이 밀지모자 루피와 접촉 중 롤로노와 조로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마리조아 외곽에 있는 시험의 숲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결정했다. 롤로노와 조로를 데려와라.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무는 롤로노와 조로, 류마를 떠올리게 하는 실력자 밀지모자를 꺾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테지. 네 녀석이 밀지모자에게 타격을 주는 만큼 파멸의 길이 가까워질 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조로를 장기말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매우 거대한 섭리의 눈이 나타났고 섭리의 눈은 등장과 동시에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또한 황금빛 에너지와 같은 것이 분출되었고 섭리의 눈은 서서히 조로를 향해 다가옵니다. 한편 이무가 섭리의 눈을 사용하며 세턴의 몸에서 검은색 연기와 같은 것이 빠져나가며 세턴의 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고 세턴은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연락한 뒤 크하 이무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세턴 네 희생은 잊지 않겠다. 다만 검은 수염에게 권능을 빼앗긴 것은 명백한 네 녀석의 실수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세턴의 기운이 약해지며 견문색 패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턴은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기운이 거의 다 빠지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였고 세턴은 천천히 기어가며 어인섬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샴록이 모습을 드러냈고 세턴은 샴록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샴록은 한때 세계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말로가 이리도 추하다니 모든 힘을 잃고 짐덩이가 된 오로성 세턴을 제거하라. 그것이 나에게 떨어진 명령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죽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세턴에게 칼을 겨눴고 그 순간 케르베로스 3마리가 나타났고 샴록은 자신의 검 티폰에 개개열매 모델 케르베로스를 먹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무가 섭리의 눈을 사용하여 조로를 완전히 세뇌시키려는 순간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발현하며 섭리의 눈에 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감겨있던 두 눈을 뜨며 다시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대단한 패기와 정신력이군요. 오로성조차 섭리의 눈을 버텨내진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계획은 변함없다. 그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며 이 정도 저항으로는 섭리의 눈에 완전히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온몸이 구속되어 있고 공중에는 요상한 눈과 같은 것이 떠있고 이무와 검은색 방패와 황금 휘장을 맨 요상한 근위병 하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자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이 지금 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세계정부를 위해 밀지모자 루피와 격돌할 예정. 신을 위해 싸울 수 있음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조로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섭리의 눈에 저항하며 헛된 꿈을 꾸는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소리쳤고, 이모는 약자는 죽음의 방식조차 선택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섭리의 눈이 조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황금빛 기운이 조로의 온몸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며 루피, 너에게 또다시 무거운 짐을 안기는군.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네가 내 앞에 서 있길 바라마. 아니, 너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며 옅은 미소를 띠며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 섭리의 눈이 완전히 조로의 몸속을 통과하며 조로는 이무의 명령을 듣는 인간병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와 정신력이 워낙 강했기에 영구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무와 아이기스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조로를 이용해 루피에게 타격을 준 뒤 조로를 토사구팽하고자 합니다. 이무는 섭리의 눈을 사용하여 조로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의식과 목적을 잃은 채 오직 이무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렇게 다시 5개의 별들이 모이게 되었군요. 세턴성의 이탈은 아쉬우나 롤로노와 조로를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격파한다면 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은 것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물론이다. 전쟁이 끝난 후 세턴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루어 주어라. 준비는 끝났나?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네, 물론입니다. 현재 밀짚모자 루피와 저의 분신이 접촉 중 밀짚모자 루피를 사교의 광장 지하로 유인 중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럼 곧바로 작전을 시작하도록 이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향하였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를 데리고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였으며 자신의 분신과 접촉한 루피 역시 사교의 광장으로 유인하며 조로와 루피의 대결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한 이후 해군을 주축으로 한 세계정부군의 일부와 혁명군을 주축으로 한 해적 측의 일부가 레드라인에서 격돌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은 압도적인 전력차를 선보이며 해적 측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지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자 루피의 열렬한 조력자인 시라우시와 조이보이의 동료이자 바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해수 테이톤이 나타났으며, 프랑키가 고대병기 플루토네의 기술을 접목시킨 강화 써니오를 타고 나타나며 해적 측은 다시 한번 기세를 잡게 되었으며, 전쟁은 종전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거물들은 상황을 살피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소규모 항전만이 일어날 뿐 상황은 마치 폭풍전야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내려왔고, 마르코는 곧바로 광역기 회복을 시도하며 혁명군과 아군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요이, 밀짚모자 일당의 사슴 각 선박에 있는 선의들은 곧바로 전투원들을 회복시켜라 요이 라고 소리쳤고, 초파는 빠르게 움직이며 동맹군을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해군과 세계정부군 역시 이에 질소랴 회복에 몰두하며 곧 다가올 2차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사슴, 이제 이곳은 나에게 맡겨라 요이. 넌 마리조아로 향해 밀짚모자와 롤로노와 조로를 치료해라 요이. 그들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 분명 신체가 버티지 못할 만큼 큰 데미지를 입었을 거라고 요이 라고 말했고, 초파는 카타쿠리의 호위를 받으며 카타쿠리와 함께 카라스의 까마귀 부대를 타고 마리조아로 향했고, 초파는 자신이 배합해낸 만병통치약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 약을 사용할 때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테이토는 견문색 회기와 유사한 특수한 감지 기운을 사용하며 무언가 강한 적이 다가오고 있어. 시라수키, 아니 시라오시, 자네와는 분명 초면이다만 900년 만에 친구를 만난 느낌이군. 마치 시라수키를 다시 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시라오시를 보며 과거 공백의 100년 이전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 불렸으며 시라오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어공주 시라수키를 떠올립니다. 한편 오로성 나스주로는 바코츠의 형태로 변하여 물리를 빠르게 주파하며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었고, 아직은 거리가 꽤 있었기에 테이톤만이 미세하게 나스주로의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레드라인에서 시라우시와 해왕류 테이톤이 나타난 이후 해군들은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스모커가 건재했기에 스모커는 토토무지카와의 싸움 이후 쓰러진 아카이누를 대신하여 해군을 지휘하며 경거망동하지 마라.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소리쳤고,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의 군함들을 모조리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정상급 전투 요원들이 전방에 서며 나머지 해군은 후방에서 포탄 등으로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자신이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해일이 일어났으며 섬 전체를 뒤흔들 만한 강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고, 이는 마치 흰 수염이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니샤의 실루엣이 보였고, 주니샤는 테이톤, 오랜 기간의 동면은 끝났는가? 라고 물었고, 테이톤은
조이보이의 해방의 리듬이 나를 깨웠다. 이제 세계가 기다린 여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했고 주니샤는 곧바로 코를 휘두르며 해군의 선박을 부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포격을 가하며 반격을 꾀했지만 주니샤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군함 하나가 순식간에 반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니샤와 데이턴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해적들의 사기가 상승하였고 해적들은 맹렬하게 해군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적들이 해군들을 몰아붙이는 그 순간 공중에서 누군가 엄청난 폐황색 회기를 발현하며 날아왔고 순식간에 해적들 여럿이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인물은 해군 영웅 거프였고 거프는 등장과 동시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해적선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며 해적들 이 앞을 지나가려든 나를 죽이고 지나가라 라고 소리쳤고 해군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거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리고 주니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거프의 머리를 내려 찍어버리려 하지만 그 순간 센고쿠가 나타나 사람 일매 모델 데불의 힘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진행한 뒤 충격파를 사용하여 주니샤의 공격을 막아냈고 불리했던 정황이었지만 전설의 해군 거프와 센고쿠가 등장하며 다시 한번 상황이 역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거프와 센고쿠에 이어 소드가 나타났고 코비, 드레이크, 히바리, 쿠자쿠, 프린스 글스 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코비는 해적들의 횡포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레드라인은 위대한 항로의 시작점 그 자체 절대로 붕괴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샹크스가 어느정도 부상을 회복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파는 곧바로 샹크스에게 빨간머리씨 기운을 차리셨군요. 이 약은 제가 직접 배합한 약, 먹게 되면 빠르게 기운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곧바로 초파가 건넨 약을 먹으며 하하하 루피의 동료가 혼고우보다 낫구먼 이라고 말하며 홍고우를 쳐다보았고 홍고우는 웃음을 지으며 초파의 선장도 이젠 너보다 강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프는 레드라인에 도착함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루피를 찾아보지만 루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에이스가 거프에게 다가가 할배가 여기서 막고 있으면 마리조아에 도달할 루피 녀석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시끄럽다 해적 녀석이 위험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불주먹 아니 사왕 에이스 이 녀석 역시 체포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거프는 속으로는 루피, 드래곤, 에이스를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나 루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발 무사히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아이기스의 안내를 받고 사교의 광장 지하 속으로 향했고 사교의 광장 지하는 매우 거대하고 광활한 콜로세움과 같은 공간이 존재했으며 마치 고대의 숲속 콜로세움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봐 가면 조로는 어디 있어 장난친 거라면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밀짚모자 루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롤로노와 조로 성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공식적으로 새로운 오로성이 된 조로를 성이라고 부르며 조로가 천룡인이자 오로성이 되었음을 알려주었지만 루피는 별다른 생각이 없기에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로가 나타났고 루피는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가며 조로 무사했구나 어디서 또 길을 잃은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며 농담 섞인 말을 하였지만 조로는 루피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오로성 롤로노와 조로 당신의 조물주인 이모님의 명령입니다.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이모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뇌당한 상태였기에 루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명령 복종 수행한다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삼도류를 뽑아듭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온전히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시켰고 조로는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며 루피를 상대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직은 상황 파악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에 조로 뭐하는거야 저 가면 녀석을 날려버리게 괜찮아 저놈 꽤 착한 놈 같아 네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기도 했다고 라고 말하나 조로는 곧바로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조로의 공격을 피하며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하는거야 방향감각을 상실한거야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소용없습니다. 롤로노와 조로는 이모님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태 당신을 알아볼 수도 없으며 당신을 알아보려는 의지조차 사라진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로가 악에 굴복할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신의 방패를 꺼내들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곧바로 조로가 루피를 향해 날아와 루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상대는 제가 아닙니다
롤로노와 조로를 쓰러뜨린다면 롤로노와 조로가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는 태양신인 당신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교의 광장에서 벗어났고, 루피는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을 공격하는 조로를 바라보며, 조로, 날 공격하는 게 네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어. 그렇다면 선장으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널 구원해주도록 하겠어. 라고 말하며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를 바라봤고, 조로 역시 자신의 감겨있던 눈을 뜨며 전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와 루피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이기스는 조로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된 것을 보며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 둘은 놀라우리만큼 조이보이와 류마를 떠오르게 하는군. 하지만 결국 그들조차 우리 세계정부에 패했다. 하기에 저들이 그저 류마와 조이보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만, 태고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예언가 바바로니의 예언에 의하면 세계를 뒤흔들 3번의 전쟁이 일어난다. 첫 전쟁 태양신의 등장과 세계의 종말의 시작, 두 번째 전쟁 신들의 죽음과 유일신의 탄생, 마지막 전쟁 유일신의 몰락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 이를 직역하자면 첫 번째 전쟁은 이무님과 나, 그리고 마샬디 에이버리, 그리고 현재는 봉인되어 있는 그분의 도움이 가장 컸지. 결론적으로 이무, 그분, 에이버리와 태양신 니카의 전쟁, 두 번째 전쟁은 조이보이와 이무님의 전쟁, 세 번째 전쟁은 밀지모자 루피와 이무님의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예언대로 이무님께서 모두 승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마지막 예언에 의하면 잠들어 있던 모든 신들의 부활과 동시에 진정한 해방의 신이 나타나 결국 이무님을 필두로 한 세계정부를 부순다. 즉 세계정부의 패배가 예언되어 있는 셈이지. 해서 우리는 900년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밀지모자 루피와 롤로노와 조로의 대결은 예언을 부수는 첫 번째 변수. 롤로노와 조로가 밀지모자 루피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만, 그의 기량이라면 충분히 치명상은 넣을 수 있을 터 허면 우린 예언의 상황을 부수고 새로운 상황을 창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라고 말하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현재까지 총 2차례의 대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중심에는 이모와 아이기스가 있었고, 이모와 아이기스는 2차례나 대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또한 마샬디 에이버리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언급되었고, 그 인물 역시 이모와 협조하여 태양신 니카를 쓰러뜨린 장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과거 태고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예언가 바바로니는 3차례의 전쟁과 그 결과를 예언했고, 현재까지 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기에 결국 바바로니의 예언대로 패배하게 될 세계정부는 변수를 창출하고자 함이 밝혀졌고, 그간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 상황 등을 무리하여 잡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루피의 영향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던 신들이 부활하려 하고 있으며, 신들의 부활은 원피스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루피는 쌍디를 구해냈고, 아이기스가 나타나 루피와 샴록의 대결을 중지한 뒤 루피와 함께 떠나가게 되었고, 쌍디는 당연히 아이기스가 함정을 파놓았다고 생각하며 몰래 아이기스를 따라가며 루피를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빠른 속도로 아이기스와 루피를 따라가며 루피와 아이기스가 사교의 광장으로 향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루피가 누군가와 대결을 펼친 뒤 혹여라도 부상을 입거나 쓰러질 것을 염두하며 근위병으로 위장하여 마리조아에 주둔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야마토는 쓰러진 상태였고 마르코와 에이스는 레드라인으로 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조아에 남아있는 병력의 수가 처참했고, 쌍디는 재빠르게 근위병 한 명을 제압한 뒤 근위병의 갑옷을 훔쳐 근위병으로 위장한 뒤 키드 로우와 접촉합니다. 그리고 위볼은 홀로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쌍디는 로우에게 어이 돌팔이 나다 검은다리 라고 말했고, 상황 파악이 빨랐던 로우는 단번에 쌍디를 알아보며 위장이라 좋은 판단이군. 밀짚모자랑 롤로노아는 어디갔지? 라고 물었고, 쌍디는 마리모 녀석은 어디갔는지 나도 모른다. 루피는 특이하게 생긴 근위병 녀석이랑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내가 곧바로 그리로 향해 루피를 지켜볼 테니 넌 레드라인에 지원 요청을 보내라. 라고 말한 뒤 월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교의 광장으로 날아갔고, 로우는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분명 레드라인도 개판일 텐데 과연 지원군이 나타날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어이 우리가 그냥 다 잡으면 그만 아닌가, 굳이 지원군을 기다려야 하나 라고 말했고, 로우는 냉정하게 판단해라. 전력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열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공중에서 누군가가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나타납니다.
조로는 이무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뇌당하며 인격을 통제당하며 루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조로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미세하게나마 이질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어쩌면 기어6를 각성하기 직전에 놓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조로 역시 본격적으로 대결을 준비하며 양눈을 뜨며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에 배양색 패기를 두릅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동타이밍에 빠르게 뛰쳐나갔고, 루피의 주먹과 조로의 검이 충돌하였고, 루피와 조로는 배양색 패기의 충돌을 선보였고,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형성되었으며, 루피와 조로의 공격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지만 서로를 충분히 위협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역시 조로 굉장히 강해졌잖아. 하지만 난 절대로 질 수 없어. 널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라고 말했고, 순간 루피의 패기가 조로를 압도하였고, 결국 조로는 힘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며 밀려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려 하나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조로의 공격을 겨우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로와의 대결이 장난 대련 따위가 아닌 서로의 목숨을 건 생사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피는 조로와의 대결이 생사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여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조로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정확하게 읽어낸 뒤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루피를 반토막 내어버리려 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은 루피가 여태 상대했던 그 어떠한 검사들의 공격보다 강력했기에 루피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적잖은 부상을 입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기보단 피해내는 방향을 선택하며 순식간에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키며 곰으로 된 지면을 밟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잊고 있었어. 내 능력의 약점은 참격이라는 걸. 조로 역시 너 정도 되는 검사라면 나조차 뵐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공중에서 솟아오른 루피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특히나 도신루에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나 루피는 그 순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의 참격마저 곰으로 변환시킨 뒤 그대로 조로의 참격을 낚아채서 조로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순식간에 자신의 참격을 베어버린 뒤 루피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삼도류오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를 정확하게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조차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파괴하지 못하며 복부 쪽에 상처를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고, 루피는 공중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손을 길게 들려 조로의 뒷목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조로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또한 루피는 곧이어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조로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와 루피는 꽤나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루피는 조로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은 뒤 니시시시 역시 강하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해적왕의 오른팔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는 양쪽 눈을 떴고, 조로의 왼쪽 눈은 묘하게 초점이 흐릿했으며 검은색 이펙트와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누가 누구의 오른팔이라는 거냐? 난 이 녀석이 누군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뭐야 조로, 기억이 돌아온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나는 오로지 이문인만을 섬길 뿐 신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널 죽일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워 내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참고로 조로는 이미 자신의 검 세자루를 영구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상태였기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운다고 해서 외형이 바뀌진 않았고 내구력과 성능만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피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고, 루피는 조로의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님을 파악하며 내가 가장 아끼는 동료를 이 꼴로 만들다니 이무 세계정부 결코 용서할 수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니카의 형태로 변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루피에게 돌격했고, 그 순간 루피는 알 수 없는 힘을 각성한 듯 보였습니다. 루피는 조로와의 대결을 펼치며 에그에 대해서 잠시 이무와 대립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인생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과 만난 것이 되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각성을 이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모습은 기어 피프스와 별반 다른 게 없었지만 황금색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미묘하게 머리가 더 자라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피의 심신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일체화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보다 더 자유롭고 위력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기운이 루피의 능력을 보조하며 루피의 공격력은 극대화가 되었고 루피의 회복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와는 무언가 다른 느낌인데 기어 6라고 불러줘야 하나?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진화한 느낌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무의식적으로 루피의 기운에 압도되며 잠시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하였고 거대화를 진행하여 거인족의 수십 배는 될 만큼 거대해졌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또한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루피의 주먹을 감쌌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성격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모든 것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깨달으며 매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화두의 문자를 꽉 깨뭅니다. 그리고 조로는 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밀짚모자 루피, 도대체 넌 누구냐? 왜 이모님을 방해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이모에게 확실히 세뇌된 듯한 모습을 보이나 점점 의식과 기억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라고 우석도 아니고 네가 정신을 잃다니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의 배양색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일시적으로 조로의 검에 붉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조로는 류마와 미호크조차 도달하지 못한 검의 배양색 패기를 불어넣는 경지에 일시적으로 도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 역시 이모와의 대결에서 확실히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패도일왕 전무성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조로의 패도일왕 전무성천과 루피의 고무고무 성격이 충돌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사교의 광장 지하 전체가 울릴만한 충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사교의 광장의 입구를 지키며 이토록 강력한 남자들이 다시 나타날 줄이야. 류마와 조이보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흡사 저 녀석들을 보니 태고의 전쟁에서 세계를 종횡무진한 태고의 신들이 떠오르는군. 저 남자들은 이모님조차 감당하기 힘든 거성이 되었다. 그분의 부활을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세계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린다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 및 연합군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펼쳐진 뒤 마리조아뿐만 아니라 레드라인에서도 혈투가 이어졌고 거프와 센고쿠는 해군을 지원하기 위해 레드라인에 나타납니다. 또한 거프와 함께 거프의 부관이자 미호크 이전 세계 최강의 검사로 불렸던 보가드 역시 거프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레드라인 전역에 나타난 해왕류들의 기운을 느끼며 거프 중장, 이 정도의 숫자의 해왕류는 위험해 보이는군요. 자칫하면 해군 모두가 물고기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전설 속의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드디어 등장한 건가? 보가드, 해왕류들을 부탁하네. 아무래도 저놈들을 썰어버리기엔 참격이 제격이어서 말이지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물론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해왕류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물속에서 보가드를 바라보며 젠장, 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나타났군 이라고 소리쳤고 보가드는 해왕류들이 끝없이 몰려드는군. 베는데도 분명 한계가 있다. 무서울 정도의 힘이군. 고대병기 포세이돈은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아카이누와 샹크스는 어느정도 기운을 차려가고 있었고 키자루는 아카이누의 곁을 지키며 오, 정신을 차린 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토트무지카는 사라졌나?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물론 자네가 쓰러뜨렸어. 현재 거프 중장, 센고쿠 전 원수, 보가드 소장이 지원을 왔다네. 해군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고대병기가 2개나 나타난 바람에 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라고 말해주었고 아카이노는 아무 말 없이 전장을 바라봅니다. 또한 샹크스는 정신을 차린 뒤 전장을 둘러보며 고대병기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는 제2의 정상결전 당시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모든 고대병기가 가동된 것인가? 그렇다면 로저 선장님이 남긴 그 알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퀘이사에게 패배한 뒤 어느 섬에 처박힌 채 기절하였고 퀘이사가 자신에게 교훈을 준 사내에게 예우를 갖추며 드래곤을 확인 사살하진 않았기에
드래곤은 머지않아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몸을 추스르며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날 쓰러뜨린 그 남자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건가? 의외로군. 그런 실수를 할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급하게 사보에게 연락을 하나 사보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드래곤은 연합군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하려 했지만 마리조아 쪽의 상황도 분명 위태로울 것이며 자신이 흘려보낸 퀘이사라는 남자의 무게를 알았기에 드래곤은 레드라인을 사보에게 믿고 맡기고 자신은 마리조아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마리조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전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고 마리조아에는 고요한 정막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런 너무 늦었나? 루피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말하나 그 순간 마리조아에 남아있던 근위병들이 드래곤을 발견하며 잡아라, 몽키 디 드래곤이 나타났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곧바로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근위병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기운을 살피나 이미 루피는 아이기스와 함께 조로를 만나기 위하여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한 상태였기에 루피의 패기와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드, 로우, 쌍디의 기척이 느껴졌고 드래곤은 이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과 특히나 쌍디가 구출되었다는 것은 루피가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기에 조금은 기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키드, 로우가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미 루피를 쫓아 사교의 광장으로 향한 상태였고 로우와 키드는 근위병으로 위장한 채 드래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머리 회전이 빠른 인물이었기에 로우와 키드가 몸을 숨기고 대기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들이 기다리는 인물은 당연히 루피일 것이기에 아직 루피의 대결이 끝나지 않았음을 파악하며 자신도 키드, 로우와 함께 루피를 기다리며 마리조아에서 최대한 버티기로 결정합니다. 쌍디는 키드, 로우에게 지원군을 부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교의 광장으로 향하였고 머지않아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로 진입하려 하나 그 순간 아이기스가 나타나 쌍디를 막아섰고 아이기스는 중요한 손님이 업무를 치르는 중이라 죄송합니다만 불청객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꺼져라, 근위병 따위 상대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 뒤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발 주변에는 검은색 에너지와 같은 것이 생겨났고 쌍디는 순식간에 아이기스의 턱을 가격하며 아이기스를 단번에 기절시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쌍디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냈고 쌍디는 차마 근위병 따위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설 거라는 판단을 하지는 못했기에 곧바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무장색 패기를 충격파처럼 방출시키며 쌍디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단 한 방만에 내장이 뒤틀려버리며 치명상을 입었지만 이내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내장을 복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혈통인자조차 아이기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쌍디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기스의 실력이 오로성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를 하나 태우며 세계 정부에 이런 실력자가 있을 줄은 몰랐군. 황금색 휘장, 검은 투구, 평범한 근위병은 아닐 줄 알았다만 설마 하니 오로성보다 강한 존재가 튀어나올 줄이야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과찬이군요. 검은다리 쌍디, 당신을 보니 3000년 전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요. 태양신 니카의 방패, 다만 아직 당신은 미완성이군요. 다행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어서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기스는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쌍디의 머리가 빠르게 흩날렸으며 담배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런 얼마 피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각오하라고. 네가 투구를 벗는 순간 예쁜 누님이 아니라면 나한테 죽는 거니까. 루피, 마리모 녀석, 그놈들을 못 믿는 건 아니다만 넌 내가 동료를 구하러 가는 길을 막은 거다. 그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예정 없는 충돌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만 당신의 각오가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조로와 루피의 대결을 지켜보며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이 난입하여 루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대예언가 바바로니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으며 이무는 바바로니의 예언대로 두 번의 대전쟁에서 승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며 그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바바로니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바로 세 번째 세계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바로니는
혼돈에는 공백이 있고 불편한 잔영은 약속의 날을 되새긴다. 조각난 달의 목소리를 들으니 태양의 신은 춤추고 웃으며 세계를 종말로 인도한다. 태양은 회개하며 새로운 아침이 온다. 저들은 분명 만날 수 있을 거다. 라는 세 번째 예언을 남겼고 앞선 두 예언은 이미 실현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예언이 실현된 날은 오지 않았고 이문은 세 번째 예언에서 말하는 태양신이 루피이며 종말로 인도된 세계가 자신이 만든 세계정부임을 어렴풋이 눈치챘고 결국 마지막 구절인 태양은 회개하며 새로운 아침이 온다. 저들은 분명 만날 수 있을 거다. 대로 세계정부가 부서지며 조이보이, 니카, 루피가 말했던 세상인 모든 종족이 평등하게 살아가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루피라는 적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필히 세계정부와 자신은 몰락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문은 조로와 루피가 격돌하며 생길 단 한 번의 빈틈을 기다리고 있었고 운명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문은 눈을 감으며 태양신 니카 조이보이와의 격돌을 떠올렸고 태양신 니카와의 대결 당시 자신을 도와 태양신 니카를 공격했던 강자들을 떠올리며 마샬 디 에이버리는 확실하게 사망했다. 하지만 신들은 죽은 게 아닌 잠시 봉인되었던 것뿐. 분명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날이 오겠지. 절대 그들과 니카가 만나선 안된다. 라고 중얼거렸고 이후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조이보이, 니놈이 기다리던 운명의 날이 오게 두진 않을 테다. 만약 니 녀석이 예언을 깨고 나와 손을 잡았다면 D의 의지와 원피스가 후대에 전해질 일도 없었을 테고 당연히 세 번째 예언이 이뤄지지도 않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루피를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루피가 자신이 마주했던 그 어떠한 적보다 위험하며 거슬리는 존재임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의 패도이랑 전무성청과 루피의 고무고무 성격이 한 차례 충돌하였지만 여전히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고 루피는 미흡하게나마 기어6를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세계의 몇 없는 강자였기에 기어6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조차 버텨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진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강하군 밀지모자. 하지만 이무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니놈을 쓰러뜨릴 테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맹호사냥을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며 충격을 최소화시키려 하였지만 조로는 자신의 검 세 자루를 모두 영국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터라 조로의 검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이 루피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행히도 위험 부위는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 죽을 뻔했잖아. 조로의 검은 고무화가 안되는 건가? 그럼 꽤나 성가신데 라고 중얼거린 뒤 배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조로의 움직임을 저지시킨 뒤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들어 곧바로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커진 만큼 속도는 느려졌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이 자신에게 닿기도 전에 루피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이는 루피가 의도한 부분이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몸을 축소시키며 소인족과 같은 작은 크기로 변했고 조로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꽤나 타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땀과 피로 뒤섞인 자신의 이마를 닦으며 조로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기어6에 점점 적응해 나가며 조로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승기는 점점 루피에게로 기울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엔마가 과할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조로의 폐왕색 패기를 흡수해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루피의 폐왕색 패기마저 흡수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번개를 휘감은 뒤 거대화된 발을 마치 도끼처럼 활용하며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가 극한으로 휘감긴 엔마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였고 루피의 공격과 조로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지금이 승부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 지을 시간이라고 조로 라고 말한 뒤 제2의 정상결전에서 구 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세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키자루의 광신 마격을 차례차례 뚫어낸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간 루피의 주먹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져 조로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위기의 순간 또 한 차례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도신 류마조차 도달하지 못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엠마에 영구적으로 폐양색 패기를 두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엠마는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기게 되며 검붉은색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폐양색 패기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며 영구 패도이자 영구 흑도가 된 엠마를 활용한 기술인 일도류 폐양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긴 하였지만 아직 화도일문자와 도신류에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지 못했기에 아직 완전히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설령 패도의 경지에 완전히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기어 6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선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의 몸은 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 이 정도면 끝났지?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오나, 조로는 마치 스릴러바크에서 쿠마로부터 루피의 모든 고통을 흡수했을 때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직 조로의 세뇌가 풀리지 않은 것은 물론 조로의 전투의지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갖췄고, 루피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일 때는 참으로 든든했는데 적으로 만나니 질리도록 성가시잖아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기어6를 사용하여 조로를 상대할 준비를 마칩니다. 쌍디는 아이기스와 마주한 뒤 아이기스가 평범한 근위병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며 시작하기 전 하나만 묻지, 도대체 넌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꽤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아이기스는 네로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인물로 조이보이와 이모의 대결이 일어나기도 2000년도 전에 태어나 이모와 함께 네로나 가문을 이끌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아이기스는 태고의 신 마샬디 에이버리와 손을 잡고 태양신 니카가 이끄는 신의 군단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태고의 신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탓에 봉인되어 버렸고, 마샬디 에이버리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모와 아이기스는 그 당시 정점에 오를 만큼 기량이 출중했지 않았기에 훗날을 도모하며 힘을 길러오며 약 2000년여의 시간 동안 힘을 길러왔지만, 조이보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며 조이보이는 단숨에 엘레페리아 왕국을 세계 최강의 왕국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모와 아이기스는 오로성 퀘이사를 포함한 20명의 왕들을 포섭하여 조이보이 및 그의 동료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이모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며 이모와 아이기스, 오로성 등은 세계정부를 설립하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니카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가 나타나며 이모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들의 의지를 하나로 잇는 데비보 원피스 카미테키가 루피의 손에 들어갔기에 아이기스와 이모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짧고 굵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이 되기까지 고작 한 걸음 남았습니다. 3000년간의 기다림의 결실이 싹을 틔울 시간이죠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갔고, 쌍디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아니 틀렸다, 세상에 신 따위는 없어, 설령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였을 것이다, 너희 세계정부처럼 뒤통수나 노리는 쓰레기들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를 도발하였고, 아이기스는 신의 의의에 대해 당신이 논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쌍디와 아이기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이기스는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3000년 전 태고의 전쟁 당시 입은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약 3000년간 능력이 봉인되었지요. 다행히도 이제 몸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쌍디는 주변의 공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으며, 쌍디는 시공간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매우 어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입은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조이보이와 이무가 전쟁을 치를 당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으며 후방에서 지휘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쌍디는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내 정신을 차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쌍디는 빌어먹을 녀석, 무슨 능력을 쓴 거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어, 폐왕색 패기보다도 더 이질적인 기운이군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저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를 먹은 혼돈의 인간, 즉 우주를 탄생시킨 최초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카오스의 능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카오스의 하데스, 거기에 예수까지 이상하리만큼 세계 정부에는 신과 관련된 능력을 먹은 녀석이 많군. 뭐 900년간 세계의 자본을 독식했으니 당연한 건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당신 정도라면 그 질문에 답을 들을 자격 정도는 있군요. 그 이야기에 해답을 하기 위해선 악마의 열매의 기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 태고의 시대 이전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대지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숲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태양신 니카,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소망을 합쳐 이 세상에 신기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의 신이 남긴 고대병기 포세이돈, 달의 신이 남긴 플루톤, 비의 신이 남긴 우라노스, 숲의 신이 남긴 악마의 열매, 대지의 신이 남긴 이라고 말하였고 쌍디는 리오 포네그리프에서조차 적히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어이 지금 그 말 진짜냐고. 그렇다면 루피가 태양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그저 태양신의 의지를 계승한 것뿐인가? 라고 묻습니다. 아이기스는 쌍디의 질문을 들은 뒤 성격이 급하시군요. 몽키디 루피는 분명 태양의 신의 의지를 이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몽키디 루피가 진정한 태양신이며 니카와 조이보이조차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설 남자일지도 모르지요. 말을 이어가자면 태양신은 니카이며 니카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악마의 열매와 신들조차 죽일 수 있는 신기 원피스 카미테키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럼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들의 의지가 담긴 신기를 모두 모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지의 신은 무엇을 남겼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늘 살아남는다면 그땐 스스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지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당신들이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는 신과는 그저 신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이 합쳐진 열매일 뿐 일각에선 그 열매를 천사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제외한 신과를 악마의 열매라고 부르며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만을 천사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를 꽃피운 숲의 신조차 모든 악마의 열매를 피우진 못했으며 두 개의 열매는 또 다른 신들이 각각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라고 말했고 쌍디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정보들을 듣게 되었기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아이기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쌍디를 타격하며 쌍디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그래 이런 건 내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중에 로빈한테 알려줘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우선은 아이기스와의 대결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와 조로는 뜻하지 않게 격돌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루피는 기어6를 각성하게 되었으며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루피와 조로는 한층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들어선 이후 류마조차 확실히 능가하는 역대 최강의 검사의 반열에 올라섰고 루피는 조이보이조차 도달하지 못한 기어6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며 역대 최강의 사나이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루피와 조로는 새로운 경지에 미숙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완전히 기어6와 패도의 경지를 제어하지 못했기에 류마와 조이보이를 확실히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로는 의지가 없는 채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조로의 압도적인 폐양색 패기를 조로의 신체가 견뎌내긴 버거웠고 조로는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며 자신의 폐양색 패기에 잡아먹힐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초회복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는 있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데미지와 기어6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며 신체 능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었기에 조로와 루피는 점점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이제 슬슬 끝내보자고 대결을 지체하다가 너와 나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지 못했지만 서서히 자아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주지 라고 말합니다. 이문은 조로와 루피의 몸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일 준비를 마치며 허의 옥자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망토를 벗어던진 뒤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이문은 조이보이, 태양신 니카,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은 최강의 적,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해야만 바바로니의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란듯이 그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더욱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정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조로와 루피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인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하며 고대병기 플루톤 속에서 워터프라임이 미리 제작해두었던 과학병기들이 튀어나왔고 이들은 하나하나가 세라핌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는 오로지 해방의 드럼에만 반응하기에 루피를 지켜내기 위하여 일제히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로 향했고 마치 가드처럼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들은 이물을 막아섰고 이무는 하는 수 없이 과학병기를 모조리 박살낸 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을 직접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과학병기를 상대하는 사이 꽤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는 훗날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되며 이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어 이무에게로 돌아옵니다. 한편 루피는 자신이 이무의 계략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윈 전혀 하지 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고 있었고 조로와 루피의 대결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루피와 조로는 각각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쏟아붓고 있었고 루피는 이 순간 조로가 자신의 동료라는 것조차 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기어 6를 사용하며 외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괴력과 신축성이 더욱 증가하였고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더욱 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기어 6를 사용하여 거무거무 총을 사용하였고 황금색을 띤 성스러운 기운과 폐양색 패기가 동시에 휘감기며 더욱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공격이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감겨있던 눈을 뜨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조로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켜 조로를 공중으로 쳐올렸고 조로는 균형을 잃으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려고 하나 조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은 뒤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엠마를 중심으로 삼도류 폐양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볼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와는 다르게 꽤나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전투 도중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분명 기어 6를 각성하며 루피의 심신의 각성 또한 이뤄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한 뒤 곧바로 거대화를 사용하여 거인족보다 훨씬 커졌고 조로의 체구보다 수백 배는 큰 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로를 짓뭉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검 세자루의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한 뒤 3000세계의 타도 천신교투를 사용하며 단숨에 루피를 베어버리고자 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잠시 뒤에 미래를 읽어내며 이번 공격은 분명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기술을 준비하며 니시시시 어쩌면 이 공격으로 승부가 날지 모르겠어. 조로 미안하지만 내가 질 것 같지가 않네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일신권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황금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고 마치 태양을 머금은 듯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과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신교투가 충돌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둘의 공격은 닿지 않은 채 잠시 경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이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신교투를 뚫어내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주먹이 조로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조로의 검 세자루가 땅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휴 역시 조로 강하네. 기어 6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조로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갑니다. 루피는 조로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조로는 정신력으로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며 서 있었고 조로의 전신은 비록 흥건했지만 조로의 전투 의지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넌 이런 놈이었지 적으로 만나니 무지 짜증나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느정도 자아를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멍키디 루피, 쉘즈타운에서 나를 구해준 녀석인가? 분명 동료가 된 것 같았는데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기억이 돌아오는 중인가 보네. 확실히 건망증에는 매가 약이라고. 하지만 조로 확실히 돌아온 것도 아닌데 승부를 중단할 순 없잖아. 이제 결판을 내보자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가 땅에 꽂힌 칼을 주울 때까지 기다렸고 조로는 엠마, 화도일문자, 도신류를 다시 줍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루피는 다시 기어 6를 사용하여 조로와의 대결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쌍디는 루피와 조로를 구해내기 위하여 사괴 광장 지하로 향하던 와중 아이기스와 마주하게 되었고 쌍디와 아이기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이기스는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아이기스의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했기에 쌍디는 섣불리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느낌은 빨간 머리와 유사하군. 평범한 폐양색 패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라고 말하였고 아이기스 역시 기백에 비하여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특수한 폐양색 패기 소유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기백에 비하여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은 루피, 샹크스밖에 없을 정도로 기백에 비해 유독 강한 폐양색 패기는 희귀한 폐양색 패기입니다. 아이기스는 폐양색 패기를 통하여 쌍디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혼천 폐무도를 뽑아들며 쌍디를 향해 던져버렸고 쌍디는 가까스로 아이기스의 공격을 피해냈으나 가슴 쪽에 검이 스쳐가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더러운 기운을 가진 검이군. 마리모 녀석이랑 같은 영구흑도인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의 검 혼천 폐무도는 영구흑도인과 동시에 최상 명검 중 한 자루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쌍디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공격의 위력을 극대화한 뒤 마신 요화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번에는 자신의 방패 혼천 폐무순을 꺼내들어 쌍디의 공격을 막아낸 뒤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검을 회수한 뒤 곧바로 쌍디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쌍디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만은 않았고 쌍디는 아이기스의 공격의 궤도를 살짝 틀어 아이기스의 공격을 파괴한 뒤 곧바로 아이기스의 앞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쉽군 얼굴 좀 보나 했더니 다음엔 그 빌어먹을 투구부터 벗겨주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상상 이상의 강자로군요. 1인자도 2인자도 아닌 3인자가 이 정도라니 역시 밀지모자 일당은 3000년 역사상 저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의 강한 만큼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아이기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밀리는가 싶었지만 이내 빠르게 자세를 다잡으며 아이기스의 복부를 걷어차버리며 우선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다시 한번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아이기스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불꽃은 평범한 불꽃과는 성질이 달랐기에 물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에 가까워 보였고 쌍디 역시 조로 루피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량적으로 아이기스가 쌍디보다 위였으며 쌍디보다 경험도 훨씬 풍부했기에 아이기스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양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쌍디에게 접근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구체를 구현화시켰고 아이기스의 혼돈의 굴은 순식간에 쌍디의 생명력과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정신력이 혼미해져 갔으나 이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했는 뒤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혼돈의 굴을 불태워버린 뒤 자신의 다리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는 거품마저 아득히 상회할 만큼 강력했기에 쌍디의 다리에는 검은색 번개와 같은 것이 생겨났고 아이기스는 이 시대의 무장색 패기를 그토록 단련한 자가 나타나더니 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곧바로 아이기스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쌍디의 킥이 적중함과 동시에 쌍디의 무장색 패기가 강력하게 요동쳤고 검은색 번개가 폭발하며 쌍디의 킥의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아이기스의 투구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 하나를 입에 물며 어이 엄살 피우지 말라고 이 정도로 끝날 남자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조로는 사실상 루피에게 한 차례 쓰러졌지만 특유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다시 일어났고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조로는 다시 일어난 이후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후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루피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눈 깜빡할 사이에 루피와 조로는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칼을 검으로 변환시키며 조로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려 했지만 조로의 검은 모두 영국도 상태였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피의 양팔과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피를 흘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용의 형태를 한 참격이 날아왔고 용들은 각각 황룡, 청룡, 흑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로의 여망 삼도령 지옥의 서신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했기에 조로 역시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주저앉았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그 순간 루피가 품에 차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하게 반응하며 하늘에서 마리조아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번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사람 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고무화시킨 뒤 번개를 붙잡은 뒤 고무고무 뇌신 강림을 사용합니다. 루피는 일반적인 번개를 사용하며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 아닌 카미테키로 인하여 소환된 번개를 사용하여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뇌신강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뇌신강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 루피가 던진 번개는 조로의 기술로 인하여 소환된 청룡, 황룡, 흑룡을 단번에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번개의 여파가 곧바로 조로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 설마 또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렸고, 이제는 질렸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의 발행과는 달리 조로가 다시 일어났고, 루피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조로, 아직도 더 할 셈이냐?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아니 더 할 생각 없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거든, 고맙다 루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을 통하여 기억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몸에 쌓인 데미지는 변함없었기에 조로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시간이 없다 루피, 이제 곧 그 녀석이 나타날 거다, 그 전에 마리조아를 탈출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이무가 나타나기 전에 곧바로 마리조아를 빠져나가려 하였고, 조로와 루피의 짧고 굵었던 대결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로와 루피는 마리조아에서 충돌하며 아군끼리 충돌하는 꼴이 되긴 했지만 두 캐릭터는 이 대결을 통하여 더 성장하였고, 루피는 기어6를,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마냥 손해는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조로와 함께 도망치며 조로, 길을 잃으면 곤란하니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고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여기서 길을 잃을 정도의 멍청이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상한 방향으로 뛰어갔고, 루피는 한숨을 쉬며 조로를 끌어당긴 뒤 조로를 들쳐매고 사교의 광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사교의 광장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의 앞에는 무수히 많은 근위병이 있었고, 조로는 근위병의 수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많군, 세계정부 휘하의 병사가 이토록 많았던 것인가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모습으로 변한 뒤 니시시시시 날려버리면 그만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근위병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리하여 체력을 소모하였기에 순간 능력이 풀려나게 되었고, 루피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알라바스타에서부터 이어진 항쟁 때문에 신체에 누적된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몸에서 피가 흘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가 주춤하는 순간 근위병 한 명이 튀어올라 조로와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불며 근위병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드래곤 키드 로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래곤은 루피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루피 무사해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드래곤 로우 키드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세계정부의 정점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곳을 벗어나기 이전까진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와 동료들은 일제히 레드라인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우 거대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나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거대한 개의 입에서는 푸른 불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